이번에도 찾아온 야구 공작소 야구 수능 해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기록에 대해서, 기록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KBO 영역에 대해서 이제 해설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KBO 영역의 출제자인 양정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난해 냈던 이 야구 수능 KBO 영역이 재작년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푸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런 푸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사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네,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본문의 가 선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가라는 이름은 프로야구 올드팬들에게 추억이다. 제끼고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이 열린 1982년 3월 27일. 자, 그리고 리그 역사상 첫 안타와 첫 홈런, 첫 타점. 이게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성 선수, 삼성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삼성이니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삼성 선수였던 그는 초창기 최고 어프로서 동심을 파고들었다. 생각나시는 분 없나요? 그렇죠. 네. 바로 이만수 선수입니다. 네. 이만수 선수가 이제 원년 개막전에 삼성의 타자로 나서서 이제 KBO 리그의 첫 안타, 그리고 첫 홈런, 첫 탐점까지 동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기록의 사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1983년 페넌트 레이스 MVP를 수상했다. 어떤 분들은 이제 83년 페넌트 레이스 MVP가 장명부 선수가 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 장명부 선수가 아니라 이 이만수 선수가 이 페넌트 레이스 MVP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죠. 그리고 2번. KBO 리그 최초 타격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언제죠? 1984년입니다. 네. 1984년에 타율, 홈런, 타점 1위를 동시에 하면서 KBO 리그 최초의 타격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죠. 네. 자, 3번. 은퇴 후 삼성 라이온즈 감독을 역임했다. 역임했을까요? 네. 이만수 선수가 이제 97년도에 삼성에서 은퇴를 한 이후에 아쉽게도 삼성으로 돌아가진 못했고, 이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SK에서 코치, 그리고 2012년부터 감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감독을 맡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입니다. 네. 틀렸지만 나머지 4, 5번도 계속 이어갈까요? 네. 4번. 소속팀에서 영구 결번이 되었다. 이만수 선수의 현역 시절 등번호 22번. 2003년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영구 결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구 결번이 됐으니까 맞는 보기겠죠? 네. 4번 맞는 보기고요. 5번. 메이저리그에서 코칭 스태프로 일했다. 어디겠죠? 네. 시카고 화이트삭스에서 유급 코치로서 활동을 했었죠. 2006년까지. 그래서 5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네, 3번입니다. 1번 쉬웠나요? 1번은 쉬워야 할 텐데. 네. 네. 자, 2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으로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교사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국제대회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국제대회. 자, 이거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1908년도 27회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 이제 개최지 대한민국. 힌트가, 네, 198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열린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승국이 대한민국이 있어요. 어떤 대회냐? 바로 1982년입니다. 1982년에 있었던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대회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우승을 했는데요.
최우수 선수 선동열. 네. 이 1982년 대회라는 거를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이듬해 만들어진 한국 프로야구의 초석이 됐어요. 이듬해 프로야구 언제 만들어졌죠? 프로야구는 네, 있네요. 1982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듬해가 아니죠. 물론 프로야구가 창립된 게 1981년이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듬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1번은 틀린 답변입니다. 그리고 2번, 대한민국은 2년 만에 이 대회에서 또 우승을 했어요. 아쉽게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거는 1982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답입니다. 자, 3번. 최동원은 프로와의 계약으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이 최동원 선수가 사실은 1981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어쨌든 프로와의 계약이죠. 하지만 그게 이제 무효 처리가 이제 한국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어쨌든 아마 선수로 계속이 남았고, 그래서 1982년 대회는 참여를 했습니다. 했지만 아쉽게 활약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참가를 했다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답변입니다. 자, 4번.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경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이겼죠. 네.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5번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박 개구리 번트와 한대화의 홈런이 유명해요. 자, 이게 일본전에 나왔거든요. 이게 일본전에 나온 건데, 그렇죠. 5번은 맞습니다. 네. 이게 일본전에 나와서 일본과의 경기에서 5대2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졌느냐? 이탈리아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경기에서 졌다는 건 틀린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쉽죠? 이것도? 어렵나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아이고. 자, 3번. 다음 노래에 나온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초록빈 잔디 위에 하얀 유니폼 그대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네. 창공을 가르는 봉. 여기서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래에서 나온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읽어보시면 여기서 알 수 있을까요?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죠. 네.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호랑이, 거인, 청룡, 큰별, 사자, 곰.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혹시 공룡? 호랑이? 거인? 큰별? 바로 1980년대 초반의 프로야구 팀의 마스코트들입니다. 호랑이, 해태타이거즈죠. 거인, 롯데자이언츠. 청룡, MBC 청룡이죠. 큰별이 뭐냐? 산미 슈퍼스타즈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는 삼성 라이온즈, 곰은 오비베어스 뜻하는데요. 이게 원년 처음 시작이 이 멤버였고요.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1982년부터 1985년 전반기까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연표에서 1982년부터 1985년 전반기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가하고 전에 KBO 최초 몰수게임이 언제냐? 1982년 8월입니다. 네. 그리고 빙글의 1군 진입은 1986년. 박정현 선수의 신인왕이 언제냐? 1989년입니다. 1989년. 아이고, 안 보이네요. 그리고 쌍봉울 레이더스가 언제 창단했느냐? 1990년입니다. 그리고 이종범 선수가 30-30을 차지했던 시기는 언제냐? 1997년입니다. 올림픽 야구 동메달. 이게 우리나라가 야구에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최초로 땄던 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연도 다 나왔죠. 그러면은 이 시기에 해당되는 거에 언젠지 이제 잘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82년부터 85년 전반기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한 개밖에 없죠. 네. 가 시기가 이제 연표에서 이 노래가 나왔을 법한 시기는 이제 가라고 보는 게 옳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1번 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어려워지죠. 네.
자, 4번 가 기록을 달성한 선수로 옳은 것은, 여기 지금 방송을 하고 아나운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뉴스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직 경기는 3루타, 단타, 홈런, 단타, 2루타를 터뜨리며 역대 6번째 가를 기록한 소용빈이 활약한 LG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가 기록을 찾아야겠죠, 우선.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3루타, 단타, 홈런, 단타는 또 했으니까 빼고 2루타,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 뭘까요? 사이클링 히트죠. 네. 사이클링 히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 기록을 찾았죠. 그러니까 가 기록을 달성한 선수를 찾으면 됩니다. 찾으면 되는데 누굴까? 자, 이거는 뭐 달성 안 했다는 걸 설명하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이강돈 선수가 1987년에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는데요. 이거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정답률이 26.3%인데요. 오히려 오답 보기가 더 선택률이 높았습니다. 1번 박재홍 선수가 28%가 나왔거든요. 역시 호타준족이니까 사이클링 히트를 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재홍 선수는 사이클링 히트를 프로에서는 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박종호 선수는 사이클링 히트를 할 뻔했지만 감독의 지시에 따라 했기 때문에 사이클링 히트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3번, 4번은 네, 역시 하지 못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사실 이 문제는 사이클링 히트가 누가 했는지 좀 외우는 게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강돈 선수가 사이클링 히트를 했다는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보기를 테임즈로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문제 한번 보시죠. 네. 자, 5번 가, 나, 인물의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2014년 기사죠. 네. 가는 1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아와의 경기에서 1번 이루수로 출전해 이제 회사하겠습니다 하고 197호 안타로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다. 네. 이게 가에 대한 설명이죠. 네, 가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1994년 해태의 나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안타인 196안타와 타이를 이뤘다. 한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 생각나는 선수 있으신가요? 아, 맞습니다. 생각하는 선수가 맞을 겁니다. 네, 바로 이제 한 시즌 최다 안타, 프로야구 최초 200안타를 때려낸 서건창 선수가 이제 가 선수고요. 아이고. 네. 197안타를 넘어서 201안타까지 때렸죠. 네. 그리고 196안타를 쳤던 선수는 누구냐? 94년 해태의 선수 중에 196안타를 쳤던 선수 생각나시죠? 바로 네, 나는 이종범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건창과 이종범 두 선수의 공통점이 뭘까? 이제 그거를 알아보면 되는 문제겠죠? 네.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한 적이 있다. 있습니다. 네. 서건창 선수가 2017년 WBC에 출전했고, 이종범 선수는 다들 아시겠지만 2006년 WBC에서 1번전에서 그 2루타를 때려내면서 뭐 아주 유명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광주제일고등학교 출신이다. 맞죠? 네. 서건창 선수가 이제 2008년 졸업, 그리고 이종범 선수가 1989년에 광주일고를 졸업했습니다. 둘 다 광주일고 졸업생이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페넌트 레이스 최우수 선수를 수상했다. 이종범 선수가 1994년에 이 최단타 기록을 세우면서 94년에 MVP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종범 선수는 MVP를 차지했고 서건창 선수는 차지했느냐? 기억하시겠지만 차지했습니다. 네. 2014년에 이 최다 안타 기록을 세우면서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다 약간 최다 안타 기록을 통해서 MVP를 수상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네. 다음 4번.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가 서건창 선수는 신인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2012년에 2008년에 입단을 해서 뭐 방출됐다가 뭐 신고 선수 들었다 해서 결국은 2012년에 넥센 이제 지금은 키움이죠. 거기 입단해서 이제 신인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건창 선수는 신인왕을 차지했고 이종범 선수는 신인왕을 차지했느냐? 이종범 선수가 몇 년도에 데뷔했죠? 네. 1993년에 데뷔했는데 93년 신인왕이 누굴까? 이종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나요? 아니죠. 93년 신인왕 아닙니다. 이종범. 그러면 신인왕은 양준혁 선수입니다. 양준혁 선수. 당시 신인왕을 양준혁 선수가 타면서 이종범 선수는 신인왕을 타지 못하고 대신에 나중에 한국 시리즈에서 활약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 MVP를 수상을 했었죠. 그래서 93년 신인왕은 이종범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공통점이냐고 보면은 아니죠. 이거는 자 이종범 선수가 아닙니다. 나머지 자 5번 만 23세 시즌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서건창 선수가 89년이니까 9년생이니까 플러스 23 2012년 수상했느냐? 수상했습니다. 2012년에. 그리고 이제 이종범 선수가 사실 이 골든글러브가 이제 안치홍 선수가 좀 타야 되는데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종범 선수가 1993년에 이제 23 더하니까 1993이죠.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느냐? 수상했습니다. 93년에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맞죠?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죠. 그래서 다 맞습니다. 네, 공통점이죠. 골든글러브 뭐 포지션 따지지 않았으니까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시다시피 4번입니다. 네. 깨끗하게 지워졌나요? 아이고. 자, 어느덧 이제 1부도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자, 6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짜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가의 역사. 이제 이거는 보니까 뭐 조별 과제 같은데요. 뭐 보실까요? 감모둠 1988년 최동원의 움직임. 최동원의 움직임이 공의 움직임이 좋았나? 네. 그리고 양준혁의 결성 주도 과정. 이제 슬슬 이제 각이 보이죠? 어떤 걸지? 온건파와 급진파의 갈등. 이건 약간 가보개혁 얘기 같기도 하고요. 2011년에 초상권 비리. 뭘까? 여기 보면은 최동원. 이 결정은 이게 88년 최동원 이 하나 힌트고요. 그리고 양준혁의 결성 주도 과정, 그리고 초상권 비리 이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동원 선수가 했고 양준혁이 이후에 결성을 주도를 했고 또 비리가 있었던 게 뭘까? 네, 맞습니다. 바로 선수협이죠. 선수협. 그러니까 가는 이제 선수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기를 보면은 좀 더 풀 수 있지 않을까. 네, 보겠습니다. 자, 1번 1996년 정식으로 창립을 선언했다. 96년 익숙하지 않죠. 96년은 이제 선수협이 정식으로 창립했던 게 아니라 96년에 그 LG의 당시 이상훈 선수가 선수협을 창립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게 유야무야 됐고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창립했던 건 96년은 아닙니다. 그래서 96년에 정식으로 창립을 선언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아이고, 네.
아무튼 아님. 자, 2번 2000년대 초기 집행부 일부는 타 구단으로 트레이드 됐다. 당시 2000년대 선수협의 초기 집행부가 누구냐 하면은 대충 뭐 심정수 주요 마혜영 이런 선수들이겠죠. 송진우 네, 이런 선수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심정수 선수는 나중에 2001년도에 현대로 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마혜영 선수는 같은 2001년에 롯데로 트레이드 됩니다. 롯데가 아니죠. 롯데에서 삼성으로 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송진우 이 선수는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양준혁 선수가 또 20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LG로 트레이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타구단으로 트레이드가 됐다. 이거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2001년 정식으로 노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선수협은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으로 정식 노조는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2000년대 후반에 좀 정식 노조로 하려고 했으나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노동조합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3번도 틀린 대답이고요. 4번 초대 회장은 당시 삼성 주장이었던 김기태였다. 초대 회장이 누구냐? 일단 김기태 선수는 아시겠지만 선수협 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이었죠. 그래서 초대 회장 참여하지 않으려는 분을 초대 회장으로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초대 회장은 지나가는 말로 하자면 초대 회장은 송진우 선수였습니다. 네. 그리고 5번 2018년 9월 당시 회장은 이호준이다. 이호준 선수협의회인데 선수가 회장이어야 되는데 이호준 선수는 2017년이 끝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회장은 누구냐? 당시의 회장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대호 선수가 됐죠? 하지만 2018년 9월 당시에는 이제 선수협 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쭉 갔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답은 2번입니다. 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거 하나 팁을 드린다고 해야 되나? 이 6번 같은 선수협 문제는 저희 야구공작소 야구 수능에서 빈출 문제입니다. 빈출 문제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번 지금 나온 중에 3번이 다 선수협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험 때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따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협의 역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구 공작소 수능을 풀기 위해서는. 네. 아이고.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이 설명하는 시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처 1900땡땡년 프로야구 영감. 한번 볼까요? 롯데는 8년 만에 우승 드라마를 엮어 잠실보를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뒤덮게 했으며 네 번째 준우승에 그친 빙그레 선수단은 이를 깨물고 대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자, 이 첫 문단에서 일단 힌트가 있습니다. 롯데 8년 만에 우승, 준우승, 빙그레. 이게 힌트가 될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으로 3위 팀이 패권을 차지함에 따라 경기 방식을 2대 리그가 뭐냐? 양대 리그죠. 네. 2대 리그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11월 사장단 회의에서는 관중 감소를 우려 현행 제도 고수의 뜻을 모았다.
뒤에 다 필요 없습니다. 힌트가 첫 번째 바로 나옵니다. 처음으로 3위 팀이 패권을 차지함에 따라 3위 팀 패권을 차지한 게 롯데죠. 롯데가 3위로 패권을 차지한 시즌, 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시즌, 그리고 빙그레가 준우승을 했던 시즌이 언제냐? 롯데가 우승을 2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선택지는 1984년, 1992년 두 개였는데 아까 앞에 문제에서 연표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빙그레 1군 진입 언제라고 했어요? 1986년이죠. 84년 아닙니다. 그럼 하나 남았습니다. 네. 자, 1992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992년 시즌에 대한 설명이죠. 나 말씀드리자면 영감은 이제 1년 뒤이기 때문에 93년 영감이죠. 그리고 시즌은 1992년 시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8개 구단 체제였다. 프로야구가 처음에 6개 구단으로 했죠. 6개 구단. 이게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빙그레가 1군으로 진입을 하면서 7개 구단이 됩니다. 1986년부터 자, 이게 관건이겠죠. 1990년까지 7개 구단을 합니다. 그리고 8개의 구단이 되는 게 쌍방울 레이더스가 창단을 하고 1군에 진입을 하면서부터 8개 구단이 됐는데요. 바로 다음에겠죠. 1991년부터 8개 구단 체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992년은 8개 구단 체제겠죠. 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혜태가 역대 최초로 팀 700득점을 기록했다. 어렵죠? 어려우라고 냈습니다. 네. 혜태가 역대 최초로 팀 700득점을 기록을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이제 혜태가 92년도에 701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프로야구 최초로 700득점을 기록한 팀이 됐습니다. 이거 풀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이거 뭐 어려운데 어떻게 푸냐. 맞습니다. 저도 못 풉니다. 저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입부에 제가 사과를 드렸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701득점.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역대 4번째로 대전 충청 연고팀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다. 역대 4번째. 자, 일단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4번째 준우승에 그친 빙그레. 빙그레가 4번째 준우승이었는데요. 92년. 그리고 1991년에도 준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1989년, 1988년. 자, 이렇게 해서 대전 충청 연고팀이었던 빙그레가 4번째로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틀린 답입니다. 이거 왜냐? 88년 하고 그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었고 1982년에 오비베어스가 연고지가 어디였어요? 대전 충청이었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거 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죠. 네,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틀렸다고 너무 난 얄못이다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 정답률이 33%가 나왔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3번이 이제 정답이죠. 네. 그리고 4번. 최초로 페넌트레이스 80승 팀이 탄생을 했다. 맞습니다. 페넌트레이스 1위를 80승을 달성했던 팀이 이제 이 준우승을 했던 빙그레였습니다. 빙그레가 최초로 그전까지 최고승이 79승이었거든요. 혜태의. 그걸 이제 1년 만에 빙그레가 81승을 거두면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기록을 세웠는데 아쉽게 준우승을 했네요. 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 이정우는 2년 연속 타격왕을 차지했다.
좀 뭐 기록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뭐 타격왕을 뭐 나는 82년 백인천부터 다 외우고 다닌다 하면은 2018년 김현수까지 난 다 안다 하면은 좀 쉬운 문제겠죠. 이정우는 2년 연속 타격왕을 차지했다. 맞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1991년에 3할 4푼 8리 그리고 92년에는 3할 6푼의 타율로 2년 연속 타격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죠. 네. 지금 뭐 시험을 푸셨거나 지금 해설을 보면서 와, 이건 뭐 어렵다. 이거 장난치냐? 이거 뭐 장난이죠, 뭐. 저희 즐거우라고 한 겁니다. 뭐 그렇지만 이렇게 시험을 내면서 여러분들의 야구 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기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보시고요. 다음 글에 나타난 한국 시리즈의 사실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학생을 이제 보기에서 고른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문제가 이상하네요, 이거. 네. 아무튼 뭐 보기입니다. 네. 보기 있어요. 네. 보기래. 네. 본문. 아무튼 뭐 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보기. 네. 가의 예시. 이어 경기를 포기한 이해천이 3번 김재현에게 초구에 등 뒤로 빠지는 볼을 던지자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다. 김재현과 이해천이 마운드에서 욕설을 하자 대치하자 양팀 선수들이 모두 그라운드로 몰려 나왔다. 그라운드는 난장판이 됐다. 네, 이거 첫 번째 힌트고요. 네, 두 번째, 새내기 김광현이 깜짝 투구로 4대0 완봉승을 이끌었다. SK는 안방 2패디 적지에서 2승을 거두고 두산과 균형을 맞췄다. 김광현은 4차전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뭐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겠죠. 가에서 나왔던 김재현과 이해천. 네, 이게 언제냐. 보시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새내기 김광현이 있거든요. 김광현 선수가 언제 데뷔했어요? 2007년에 데뷔했거든요. 신인. 그러면서 여기서 그리고 두산과 SK 한국 시리즈는 이제 2007년, 2008년 그리고 2018년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뭐 김광현이 신인이고 뭐 이해천, 김재현이 뛰었던 게 언제냐 하면은 뭐 일단 빼고 그리고 벤치 클리어링이 이게 결정적인 힌트죠. 네, 200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글에 나타난 한국 시리즈가 언제냐 하면 200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에서 2007년 한국 시리즈에 대한 사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보도록 할까요? 네, 보기 한국 시리즈 최초 2연패 뒤 4연승 팀이 나왔다. 여기 보시면 안방 2패 뒤 적지에서 2승을 거뒀죠. 자, 2승 2패를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4연승을 했습니다. SK는. 최초입니다. 한국 시리즈 2연패 뒤에 4연승 팀이 나온 게 최초입니다. 그래서 1번은 1번이 아니죠. 갑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이 시리즈 우승팀은 이듬해도 우승컵을 거머쥐었어. 2008년에도 SK와 두산이 한국 시리즈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맞습니다. 네, SK가 또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을도 옳은 말 했죠.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뭐 보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병정은 틀린 말을 한 학생이겠죠. 어떤 틀린 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연고팀 첫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등장했어. SK 인천연고팀이고 SK의 첫 우승이죠. 2007년이. 그렇기 때문에 2007년이 인천연고팀의 최초의 우승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틀렸기 때문에 틀린 이유를 찾아봐야겠죠. 왜냐? 그 이전에
인천에 있었던 현대 유니콘스가 98년에 처음으로 인천연고팀 최초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은 인천연고팀 첫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등장했다는 건 98년 얘기를 하고 있고, 옳게 하려면 SK의 첫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해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병은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넌 틀렸어. 네, 자, 정. 이 한국 시리즈 MVP는 조동화가 차지했어. 조동화 선수 뭐 가을 동화라는 별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2007년 한국 시리즈도 활약을 했습니다. 홈런을 때려내면서 또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 하지만 MVP는 누가 탔느냐? 조동화 선수가 아닙니다. 조동화 선수가 아니고 여기서 자 벤치 클리어링을 했던 김재현 선수, 이 김재현 선수가 MVP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틀린 답이겠죠. 그래서 자 뭐 답은 이미 나왔지만 네 1번입니다. 뭐 2007년 한국 시리즈 재밌었는데 한번 뭐 문제 푸시다가 그때 안 보셨던 분들은 나중에 뭐 2007년 한국 시리즈를 뭐 영상 사이트 내에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자, 이제 전반도 2문제 남았습니다. 자, 더 힘내시고. 9번. 가 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선생님과 학생 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이 KBO 리그는 2년 동안 가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었어요 하면서, 가 제도가 뭘까?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있죠. 자, 왼쪽에 있는 학생부터 보겠습니다. 드림리그와 매직리그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리그가 2개다. 그리고 옆에 학생 볼게요. 한 리그 3위가 다른 리그 1위보다 승률이 높으면 준 플레이오프를 했어요. 리그가 2개고 조건부로 준 플레이오프를 한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은 리그가 2개라는 데서 일단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가 제도는 양대 리그 제도입니다. 2년 동안 양대 리그를 시행했던 적이 있죠. 2년인 99년부터 2000년 시즌에 양대 리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와일드 카드 제도라고 해서, 만약에 한 리그에서 승률이 엄청 높은 팀이 많이 나와가지고 3위인데 나는 3위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매직리그 3위였는데 드림리그 1위보다 내가 승률이 더 높다. 그렇게 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난 리그 잘못 만나서 포스트 시즌 못 가고 저기는 운빨 좋아가지고 우승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 리그 3위가 승률이 높을 때 이 3위와 다른 리그 1위가 준 플레이오프를 했습니다. 이 2년 중에 이렇게 2년 하는 동안 있었습니다. 2000년 시즌에 롯데랑 삼성이 준 플레이오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년과 2000년 시즌에 대해서 그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게 한 거를 이제 고르면 되겠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이네요. 마지막 규정 이닝 1점대 평균 자책점 선수가 나왔다. 99년 2000년은 이제 타고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선은 99년이나 2000년 모두 1점대 평균 자책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정 이닝으로. 마지막 규정 이닝 1점대 선수가 누구냐? 지금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1점대 지금 하고 있는 류현진. 류현진 선수가 2010년에 1.82의 평균 자책점으로 마지막 규정 이닝 평균 자책점 1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외국인 선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외국인 선수 제도가 언제 도입됐죠? 물론 이때도 외국인 선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것은 이 시기가 아닌 1998년입니다. 1998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98년도에 바로 오비의 우주 선수가 MVP를 차지했죠. 네. 그래서 99년 시즌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투입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버렸네요 벌써. 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한화 이글스가 창단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아까 보셨죠? 88년, 89년에서 4번을 준우승을 하고 처음으로 우승을 했던 게 바로 이 99년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창단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했던 해가 99년인데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을, 올림픽에서 최초로 프로 선수가 참가해 메달을 획득했다. 이것도 아까 연표 문제에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연표 문제? 네, 나왔었죠? 메달을 획득했던 게 올림픽에 최초로 프로 선수가 참가해서 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올림픽은 원래 아마추어 선수들이 중심으로 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이제 84년에 처음으로 시범 종목으로 도입이 됐고, 그때부터 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까지 프로 선수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제 실업 선수 그리고 대학 선수들이 참가를 했었는데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처음으로 프로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3, 4위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마스자카를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최초로 프로 선수 참가해서 메달을 획득했다. 2000년 맞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자, 그렇게 하면 지금 답 나왔죠? 답은 뭐 디귿, 리을이 옳은 답이니까 네, 답은 5번입니다. 자, 전반부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다음 대화에서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을, 옳은 설명한 사람은 누굴까? 지금 뭐 좀 그림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야구공작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저희가 시험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시면은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시험지를 같이 보셔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네. 카톡, 이제 그 카카오톡이죠. 뭐 야구공작소가 이제 사람을 초대해서 좀 뭘 물어보나 보네요. 얄못을 구해달라는 거 보니까 얄못인가 봐요. 네. 자, 무슨 질문을 했느냐? KBO 리그 최초로 신인왕과 최우수 선수를 동시에 차지한 선수에 대해서 알려줘. 그래서 자, 이렇게 5명이 알려줬는데요. 옳은 설명을 한 사람이니까 4명은 자기도 얄못인 거죠. 네. 얘 진짜 얄못 중에 야자라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원영, 프로야구 최초로 30홈, 일단 이 선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KBO 리그에서 최초로 신인왕과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했던 게 누구냐? 바로 앞 문제에 나왔습니다. 바로 앞 문제 아까 보시면은 마지막 규정이닝 1점대 선수, 이 선수입니다. 기억하시죠? 누구냐? 바로 네,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 네, 선수가 이제 2006년에 데뷔를 하자마자 아주 무서운 활약을 하면서 2006년에 신인왕을 차지했고 또 MVP까지 동시에 차지합니다. 이 사례는 KBO 리그에서 전무후무한 사례고요. 지금도 없고요. 그 당시에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게 2006년 류현진인데요. 2006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자, 이 선수에 대한 설명, 류현진에 대해서 옳게 설명을 한 사람이 누구냐? 자, 1번 원영, 프로야구 최초 30홈런 30도루를 기록했어. 30홈런 30도루가 이제 96년에 누가 했죠? 30도루가 96년에 리틀쿠바 박재홍 선수가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재홍 선수는 96년에 신인왕을 차지했고 MVP를 차지했을까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96년은 박재홍 선수가 아닌 구대성 선수가 다승왕을 차지하면서 MVP를 동시에 탔습니다. 그래서 1번 원영은 박재홍 선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네, 틀린 답이죠. 네, 얄못이었네요. 네. 2번 상진, 무등산 폭격기라는 별명이 붙었어. 류현진 선수가 무등산 폭격기가 아니죠.
류현진 선수는 이 별명이 아니죠. 네. 그러면 무등산 폭격기라는 별명이 누구냐 하면은 뭐 이 정도 이 문제에 답을 맞추실 분들은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동열 선수에 대한 설명이죠. 무등산 폭격기. 그래서 이거는 선동열 선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에 대한 설명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네, 얄못 하나 추가했고요. 네. 3번 규호. 최초로 한 팀에서 2000안타를 달성했어. 2000안타를 류현진 투수죠. 투수인데 한 팀에서 2000안타를 달성했다. 진짜 얄못이네요. 네. 최초로 그래서 3번 일단 틀렸고요. 일단 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최초로 한 팀에서 2000안타를 달성했던 건 2014년에 LG의 이병규 선수가 최초로 2000안타를 한 팀에서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광영. 유격수와 외야수 두 포지션에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어. 투수죠. 유격수, 외야수? 어디서 나온 걸까요? 틀렸습니다. 이제 유격수와 외야수 두 포지션에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던 선수가 누구냐? 바로 이종범 선수입니다. 이종범 선수가 90년대에는 유격수로 골든글러브를 탔고 2000년대에는 외야수로 골든글러브를 타면서 두 포지션에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던 선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4번은 아닙니다. 자, 그럼 맞는 야자랄 유일하게 한 명 남은 게 5번이죠. 5번 예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2년 연속 10승 이상을 거두기도 했어. 일단 투수니까 맞겠죠.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서 2년 연속 10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2년 연속 10승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명 중에 제일 야자랄은 5번 예은이었습니다. 자, 뭐 풀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어려웠나요? 어려웠다면 뭐 공부를 좀 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저희를 욕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야구의 역사에 대해서 KBO 리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가신다면은 이제 어디 가서도 난 좀 야구 좀 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저희 KBO 리그 영역 1번부터 10번까지의 풀이를 마쳤습니다. 네, 좀만 쉬다가 2부로 바로 2부에서는 11번부터 20번까지의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